자, 일단 지수로그 함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 이거 왜 같이 배워요? 오케이, 둘은 역함수 관계니까 같이 배운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ax 제곱하고 y는 로그 ax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나와 있다면 항상 여러분들은 이 두 개는 역함수다 또는 역함수임을 의심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임을 의심한다면 당연히 문제를 풀 때는 y는 x라는 직선이 필요하겠죠. 이거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그래프 그리기. 지금부터 검사합니다. 검사할게요. 자, 노트 피시고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 하나씩 써줄 테니까 이거 그립니다. 자, 그리세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없으면은 안 그려. 안 그리냐고. 그랬어? 아니요.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아, 그래. 자, 봅시다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세요. 일단 지수함수부터 정확히 그리시면 되는데 지수함수 y는 ax제곱의 형태부터 봅시다. 그러면 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 두 가지 형태.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고요. a가 0과 1 사이라면 감소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 때는 선생님이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점을 다 찍어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고. 이런 형태. 이런 형태. y는 2x제곱. 증가함수 나온다고. 자, 그다음 2분의 1의 x는 감소함수 이런 형태 나온다. 이런 형태. 그래서 일단 어떻게 기억하냐.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나오고요. 이렇게.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나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개형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가 a, 여기가 a. 그래서 얘는 a가 1보다 클 때, 얘는 a가 0과 1 사이일 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참고해 주시고,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근선. 자,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 y는 0이라는 x축이 점근선이 된다는 거지. 점근선이 y는 0이다. 그리고 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항상 찍고 가는 거야. 어떤 점을 지나죠? 0,1. 그 다음 항상 지나는 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0,1을 지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쓸게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일단 지수함수는 여기까지가 세트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저 왼쪽 한번 그려볼게요.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점근선을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점근선은 y는 0이라는 애가 점근선이거든? 그러면 이 점근선은 봐봐. 이 그래프를 내가 x축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한데 점근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점근선이 바뀐다는 거야. 그럼 얘는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이 y는 3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y는 3이라는 점근선 찾아주시고요.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 그려주시고, 마찬가지로 y는 6이라는 점근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증가함수 찾는 겁니다.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크지? 그러니까 증가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자, 얘는 여기 앞에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대칭이동이죠?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지?
이거 보면 x축 대칭 보여야지. 자 그러면 원래 그래프는 여기가 없다고 생각.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증가함수니까 원래 그래프가. 근데 얘를 x축 대칭하니까 얘를 아래로 접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다음 얘는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여서 원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또는 밑이 2분의 1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다시 주어진 이 그래프는 y는 2의 x를 원점 대칭이라고 봐도 되고요. 또는 y는 2의 마이너스 x라는 얘 자체가 2분의 1의 x라는 말이에요. 얘를 여기 앞에 있는 얘를 x축 대칭이라고 봐도 돼. 그럼 당연히 원점 대칭은 두 번 대칭해야 되잖아. x축, y축. 이거보다 이게 편하겠죠?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밑이 2분의 1인 이 형태를 감소함수지. 이걸 어떻게 한 거야? x축 대칭. 그러면 아래로 접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먼저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 그래서 일단 증가함수 개념과 점근선을 가지고 그래프를 완벽히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상수 그래프 첫 번째.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우고 여기서 쭉 갈게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있는 지수함수 형태는 여기가 2의 뭐 x-3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금 쉽게 나왔다면 지금부터는 여기 앞에 2분의 1이라든지 뭐 4분의 1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런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요? 여기 있는 이 3분의 1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얘는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봐봐. y는 2의 x-1이라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y는 0이 점근선이 되고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릴 거 아니야.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그래프의 개형과는 관련이 없는 거야. 증가함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을 2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그냥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맞아? 여기 앞에 있는 이 상수 찌꺼기는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찌꺼기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x축에 대한 평행이동. 즉 그래프의 개형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래프의 개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이해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점근선은 y는 6이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지? 그럼 증가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놈은 x축 평행이동이니까 그래프의 개형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총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되냐면 K에 A에 x-b 플러스 c라는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A가 1보다 큰지 또는 A가 0과 1 사이인지를 가지고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먼저 체크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K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x축 평행이동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 자, 그러면 지수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평행이동한다 한데 그래프의 개형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의 개형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체크하시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b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하죠. 따라오십니까? 그럼 x축 평행이동은 그래프의 개형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됐니? 근데 y축 평행이동은 얘는 뭐랑 관련이 있죠? 오케이, 점근선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푸는데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른다면 그냥 지수, 로그함수 적으세요. 공부하지도 마세요. 그래프가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아마 풀다 보면 그래프가 그려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먼저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심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직접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좀 더 해봅시다. 자, 이놈의 그래프는 y는 이 x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한 걸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얼마만큼 평이동한 거니? 잠깐.
까다롭죠. 그쵸?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얘를 x축으로 a만큼 평이동했다라고 하면 얘는 2의 x-a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얘가 상수로 보여야 돼. 4분의 1이라는 상수. 쟤를 4분의 3에 2의 x 이렇게 써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a제곱은 상수로 보여야 된다. 2의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2x로 보여야 돼. 이렇게. 그러면 2x 지워버리고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4분의 3이니까 로그 마이너스 a는 로그 2의 4분의 3.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1로 넘어가니까 a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자체를 여러분들은 x축에 대한 평이동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는 연산력이야, 연산력. 무슨 말인지 되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래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줄게요. 네. 좋다. 자, 그 다음 y는 이제 로그 그래프 봅시다. 로그 그래프. 자, 로그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일단 암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라고 똑같이 지수함수처럼 암기를 해주시고요.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다라고 해서 먼저 암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괜찮니?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 이때는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 다음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여기 있다는 가정하에 정리해주는 거야 지금. 알겠니? 그럼 똑같이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지수함수 점근선 체크했죠? 로그함수도 점근선이 있습니다. 점근선이 뭐예요? 요거 x는 0이 점근선이 된다. 그래서 x는 0이 점근선. 그 다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어떤 점을 지나죠? 1,0을 지나죠. 1,0 a 값에 관계없이 1,0을 지나니까 저 점은 항상 찍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지수함수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한들 그래프의 개형과는 관련이 없었어. 얘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들 그래프의 개형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로 보여야 되더라. 이해되니?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또 천천히 그려보면 y는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x축에 대한 평이이동은 점근선과 관련이 있겠지. 점근선이 x는 0에서 x는 3으로 바뀌었겠죠. 이렇게 따라오니? 그 다음 밑이 1보다 크죠? 그럼 증가함수겠네? 그럼 어떻게 생겼어? 생겼겠죠? y축으로 4만큼 왔다 갔다 한들 그래프의 개형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프 그릴 때는 이런 건 볼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수함수는 x축 평이동이라는 게 여기에 k가 이렇게 따라오거든. 로그 함수는 y축 평이동이라는 이 사가 어떻게 따라오냐면 얘를 잘 봐. 로그 2의 16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의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죠. 여기에 16을 갖다 써도 상관이 없겠지. 이해되니? 즉 x 앞에 있는 이 개수 자체가 y에 대한 평이동을 의미한다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저걸 너네가 잘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오케이, 정리해줄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이런 그래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자체는 y축에 대한 평이동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로그 2의 x 플러스 1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즉 여기는 얘는 그래프의 개형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 그리는 방법부터 완벽하게 정확하게 다 정리부터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로그 그래프 조금만 더 해봅시다. 볼게요. 자, 이 두 개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
자, 그럼 일단 항상 점근선을 먼저 체크하는 거야. 그럼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할까? 3분의 2라고 읽어주셔야죠. 3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얘가 0 되는 애가 그냥 점근선이 된다라고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근선 먼저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 보니까 밑이 2니까 증가함수지? 그럼 그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 얘 y축에 대한 평이동 그래프의 경우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면 끝이야. 됐니? 그 다음 얘는 y는 로그 3분의 1x라는 그래프를 원점 대칭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는 이 마이너스를 사실 여기다 갖다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럼 어떻게 바꿔? 여기가 3으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이되니? 그래서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y축 대칭이지.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원래 그래프는 여기 정면선 이 체크해서 증가함수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얘를 y축 대칭해야 되니까 그대로 y축 대칭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 먼저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준우야,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풀템은 과제니까. 자, 265번 풀어볼게요. 265번. 정근선은 애초에 여기서 그냥 정근선 먼저 체크하고 대칭 이동으로는 그냥 그래프의 개형만 보면 되는 거야. 정근선은 일하는 게 바뀌지는 않지. 자, 265번 해봅니다. 265번. 그래프 완벽하게 그리고 푸세요. 문제 못 풀어도 되지만 그래프는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는. 자, 그래프는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여기도 지수함수 나왔고 지수함수 나왔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천천히 그릴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정근수함부터 체크해서 그릴게요. 자, 일단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되겠죠. 여기 0,1 찍어주시고, 근데 3보다 작은 데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8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찍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는 얘는 그냥 상수야, 상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 되는 거지, 얘들아. 얘가 점근선. 그 다음 밑은 4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야. 그럼 너네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얘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3 더하기 a 더하기 8이라는 애가 점근선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감소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얘가 점근선이고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따라올까? 여기까지. 그 다음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3을 톡 잘라서 이만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려준다는 거예요. 따라오기 여기까지. 자, 그러면 3이라는 애를 대입해서 한번 보면 3 대입하면 얘하고 얘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얘가 3,8이에요. 즉 여기를 지나면서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를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근데 이때 점근선도 체크해 주셔야죠.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3 더하기 a 더하기 8 이렇게 생긴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y좌표가 정수인 애가 23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y좌표가 정수인 걸 천천히 생각하면 여기는 y좌표가 0인 거는 있어 없어? 없지. 왜? 0에 가까이 가니까 0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하지만 1부터는 존재하겠지. 어디까지 존재하니? 8까지는 존재하겠네. 여기서 딱 잘라놓고 보면 y좌표가 1부터는 8까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1이 어딘가 있고요, 2가 어딘가 있고요, 3이 어딘가 있고요, 8까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즉 여기는 왼쪽은 8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이해될까요? 이거 1, 2, 3, 4, 어쨌든 8. 자, 그 다음 8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15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오른쪽에 15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은 8은 여기서 셌지. 7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가서 15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7부터 어디까지가 15개인지를 찾아야겠지? 따라오니? 그래서 내가 여기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하자. 자, A부터 7까지가 15개여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7에서 A를 빼고 A를 더하는 게 15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해서 여기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지. 따라오니? 그래서 A를 먼저 구해. 자, A는 마이너스 7이라고 구한 거예요. 즉 7부터 마이너스 7까지 가야지 얘가 15개가 된다는 거야. 하지만 마이너스 8은 들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이 점근선은 마이너스 8이면 될까 안 될까?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7까지는 들어가 있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그쵸? 하지만 점근선이 마이너스 8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8도 들어가 버리잖아.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점근선의 범위를 생각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이 점근선의 범위를 생각해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점근선의 범위를 생각해주면, 자,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7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얘들아. 그치? 마이너스 7이면 안 되잖아. 그럼 점근선이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마이너스 7보다는 얘가 작아야 되는 거야.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마이너스 8까지는 가능한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여 이 점근선의 범위를 그래프를 가지고 끄집어내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다가 8을 빼버리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15보다 크고 8 빼고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8 빼고 마이너스 붙이니까 16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와요.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뭐라는 문제죠? 뭐가리요 문제에서? 정수 A. 자, 이거 만족하는 정수 A는 얘가 마이너스 16이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뭐면 돼? 마이너스 2면 되겠네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또는 정확히 풀려면 양쪽에 로그를 취해야 되는데 그거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끝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됐니? 그래서 그래프를 얘들아 못 그리면 3스텝을 애초에 접근조차를 못해요.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어느 정도 형태가 보인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완벽히 그릴 수 있고 그에 따른 문제를 천천히 풀어나가는 게 일단 실력이 늘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준호야 뒤로 나가라. 다음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과제할 때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 문제 못 풀어도 상관없거든. 근데 좌표 설정을 안 하고 못 풀면 안 돼. 좌표를 먼저 계속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여기에 일단 첫 번째로 문제로는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아무렇지 않게 너네가 여기는 이 좌표를 설정을 할 거야. 어떻게 할래? x가 k라고 나왔지? 그러면 k, 2의 k제곱 분명히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나와. y는 k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건 안 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거야. 여기 분명히 y, k니까 여기 k라고 해놓거든? 이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여기를 무조건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y좌표가 k니까 k는 2의 네모다라고 해서 이 네모를 로그 2의 k다라고 해서 이것도 써줘야 되는데 이걸 안 쓴다고. 무슨 말인지 되니? 좌표 설정 무조건 보이는 거 다 하나하나 하고 그에 따른 식을 세우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오케이?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 똑같습니다. 이게 x라고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x는 k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여기 잘 잡을 거라고요. k, 로그 2의 k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근데 y는 k라고 나와도 잡아야 된다고. 이놈의 y좌표가 k니까 이거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로그 2의 네모가 k가 되니까 네모는 2의 k다라고 해서 이것도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래프를 봤을 때 그 각각의 좌표를 꼭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책에다가 필기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필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49페이지. 자, 173페이지에 별표 치시고요. 유형. 173페이지에 별표 치시고 유형이라고 써놓을게요. 왜? 173번. 미안. 173번에 별표 치고 유형 써놓고 4분면 이렇게 173페이지. 이건 지울게 얘들아. 173번에 별표 치고 유형 4분면 이거는 수학과에서부터 많이 했어야 돼. 준호야, 어떤 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죠? 절편. 오케이, 절편으로 푸는 겁니다. 머릿속에 박으세요. 절편으로 푸는 겁니다. 절편. 쉬운 문제는 한쪽만 보면 돼요. x대는 y대. 근데 분명히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올 거거든. 그때는 x절편, y절편 다 봐야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x절편, y절편 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편을 푼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잠깐 풀어보면 봐봐. 애초에 머릿속에 절편으로 푼다라는 그 개념은 있어야 돼. 자, 주어진 얘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y는 k가 점근선이고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그럼 y는 k 점근선이고 대충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떠올려주시고. 근데 1사분면을 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지나면 안 돼. 그럼 저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겨야겠지. 그러면 y 절편이 1사분면 지나면 안 되니까 y 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풀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한 5번 문제, 6번 문제 정도 될 거야. 학교 시험에서. 거의 뭐 1분 내쪽으로 빨리 풀고 다른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지금 괜찮아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174번에
앞에 9 있죠? y는 9 곱하기 3x 있죠? 그 9라는 거 어떻게 보셔야 돼요? x축 평이동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9라는 거 x축 평이동 3분의 1도 x축 평이동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프에 기하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빠딱빠딱 돼야 된다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서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175번에 k 곱하기 2x 있죠? 그 k도 x축 평행이동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176부터 183까지가 좌표 설정이네요. 써보세요. 좌표 설정. 그냥 176번부터 183번까지 다 좌표 설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문제를 푸실 때는 좌표 설정을 안 하고 혹시 풀었다면 다시 푸셔야 돼요. 좌표 설정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180번은 기울기와 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180번은 기울기와 길이, 181번도 기울기와 길이. 그래서 180번 잠깐만 올려보시고요. 자, 180번, 181번 묶으셔서 기울기와 길이, 기울기와 길이. 이놈에 의한 좌표 설정. 답지는 멀리 하시고 웬만하면은 오답할 때도 그렇고 모를 때도 그렇고 답지 보지 마시고 영상 보면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풀이가 다릅니다 많이.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 A의 x좌표를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이놈의 x좌표를 구하라. 그럼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좌표 설정을 먼저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내가 알파 컴마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알파 컴마. 알파 컴마 뭐 2분의 1 알파 플러스 k 된 2 알파는 상관없어. 선생님은 알파 컴마 2 알파로 시작을 할게. 알파를 구하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b의 좌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울기하고 길이가 나와 있으면 좌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요. 길이가 3루트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이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이것분의 이거 아니니? 이것분의 이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즉,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2대 1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내가 여기를 2x, 여기를 x라고 놔버리면 피타를 써버리면 x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옵니까? 그럼 피타를 써버리면 5x 제곱이 45가 돼서 x제곱은 9다. 이렇게 기울기하고 길이를 가지고 x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6이 되는 거고요. 얘가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b의 좌표를 이놈의 길이를 가지고 평행 이동을 통해서 b의 좌표를 읽을 수 있는 거야. b는 a를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이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b의 좌표는 알파 플러스 6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3만큼 2알파 플러스 3 이렇게 좌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이 좌표를 설정은 얘가 여기 위에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여기 위에 있다. 얘를 이 직선에 대입해봤자 식이 안 나와요. 똑같이 돌고 돈다. 왜냐면 이 직선은 이미 활용한 거야. 기울기하고 길이를 가지고. 그래서 얘가 여기 위에 있다를 풀어주시면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은 2의 알파 플러스 6이 되고요. 얘를 풀어버리면 알파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울기하고 길이를 가지고 좌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좌표 설정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유형적인 것들인데 까먹어서 못 푼 거지 아마 어려서 못 푸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빕니다. 지울게요 여러분들. 다음이 이제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지수방정식 문제 한번 먼저 보면 2의 2x-3에 2의 2x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거 풀어야 돼. 어떻게 푸니? 그치, 치환하지 얘들아. 치환. 그래서 일단 지수방정식하고 로그방정식의 가장 기본은 치환이야. 치환. 얘는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 나와서 2차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수함수를 치환하는 경우와 로그함수를 치환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는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다.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 지수함수는 치환하면 양수다라는 범위를 항상 끌고 오는 거고요. 이 로그함수를 치환하면 이 로그함수는 범위가 없습니다. 이는 모든 실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즉, 이 AX라는 값은 절대 0이 될 수 없다는 거지.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는 음수가 절대 될 수 없다고요. 지수는 항상 양수라고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반대로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로그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죠. 이 로그 값은 플러스 다 되고 마이너스 다 되지. 모든 실수가 다 된단 말이야. 이 로그 AX라는 값은. 따라오니? 그래서 얘는 범위가 따라오지 않는다. 이걸 정확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이런 거.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자, 그러면 주어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주어진 놈은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2는 0이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다 틀리죠?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왜 안 돼요?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범위. 내가 이 2x를 t라고 하면 중요한 건 t는 양수다라는 범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긴 하지만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야.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두 양근을 갖는다. 그러면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해선 합이 양수, 곱이 양수,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 세 개를 조사해야지. 이거만 하면 안 된다고. 이해되니? 항상 범위를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저건 아마 틀려보면서 조금 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이 양수, 곱이 양수,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 세 가지를 받았지. 이걸만 보면은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는 범위를 조금 조심하면 된다. 됐습니까? 얘가 지수 방정식, 그리고 방정식에 대한 얘기고요. 좀 급한가? 일단 빨리빨리 좀 나가보고 그 다음에 다시 메꾸는 식으로 합시다. 자, 이런 식에 대한 문제를 내가 풀고 싶어. 그러면 주어진 예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A가 0과 1 사이, 즉 감소함수인지 A가 1보다 큰지 증가함수인지를 먼저 본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증가함수면 이놈의 부등호는 변화가 없이 그냥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별거 없습니다. 감소함수면 이놈의 부등호가 바뀐다. 이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오시면 5단까지 오시면 좋고요. 풀어오시면 선생님이 그에 따른 질문을 또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선생님은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오늘 개념은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3스텝 273번 갑시다. 273번. 273.
보세요. 자, 힌트는 일단 밑이 같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역함수 의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역함수는 아닙니다. 근데 역함수를 활용을 해야 돼요. 정답 오답률이 되게 높았는데 왜 높았는지를 조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내보세요. 선생님도 처음에 이 문제 딱 나와가지고 풀었을 때 이게 최근 연도인데 좀 걸렸어요. 정말 단순한 얘기인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익숙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익숙한 거야. y는 ax가 나오고 y는 log ax가 나와서 이 두 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맨날 역함수의 형태가 쉽게 보인단 말이야. 여태까지는 다 이런 문제였어, 이런 문제.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y는 x라는 놈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주어진 얘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이런 틀을 갖다 풀었단 말이야.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맨날 기울기가 마이너스 1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대칭, 여기도 대칭이 맨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니? 근데 지금 저 두 개는 이거하고 이거의 역함수, 이 두 개는 역함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도 x-1, 여기도 x-1이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1만큼 그냥 옮긴 거지. 얘를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거고 얘를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는 뭐에 대하여 대칭이야? 얘를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이놈에 대하여 대칭이겠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y는 x-1에 대해 대칭이다
이걸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스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하나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어진 이 직선을 그려놓으면 사실 이놈의 문제하고 똑같은 형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 나와 있고 이 직선의 방정식 나와 있으니까 나는 여기 있는 교점을 구할 수 있겠다. 이 둘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면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x 마이너스 1이고요. 2x가 5니까 x는 2분의 5 나오고 y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이 좌표가 2분의 5, 2분의 3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길이 나왔죠? 그 다음 뭐 나와 있어요? 기울기 나왔죠? 기울기와 길이를 갖고 평이동을 가지고 좌표 설정에 대한 문제야.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이렇게란 얘기는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이란 얘기지? 따라오니? 그럼 얘는 여기가 1대 1이지? 기울기가 말했으니까 1대 1이지? 아, 1만큼 평이동했구나. 즉, A의 좌표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얘가 A의 좌표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이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 A가 여기 위의 점이니까 2분의 5는 A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A는 이걸 제곱하니까 4분의 25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겠니?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4분의 25의 x-1이 되고요. 자, A를 구했기 때문에 C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C좌표는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되잖아. 0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0,25분의 3가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찾을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높이를 곱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따라왔어? 앞까지 내보면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루트 2 곱하기 높이는 C라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된다는 거죠. 저 직선까지의 거리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C라는 점이 0,25분의 4니까 뭐 맞을까 이게? 자 공식 써보시면 루트 2분의 맞나 보다. 자, 25분의 4 절대값 0 더하기 25분의 4 마이너스 4.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거 하니까 루트 2 이렇게 곱합니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루트 2 지워지고요. 25분의 96. 네, 거기다가 50배를 하니까 답은 192 이렇게 뜨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놈들이 항상 역함수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평이동을 가지고 이런 직선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아마 이 학교 프린트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따라오세요.